지난 일부 우리는 천년 신라의 황혼 속에 견훤과 궁예가 등장하여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우며 후삼국 시대의 막을 올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궁예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그의 휘하에서 성장했던 젊은 왕건이 고뇌 끝에 고려를 건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음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왕건의 앞에는 여전히 강력한 라이벌, 탁월한 무력을 가진 견훤의 후백제가 버티고 있었으니 건국 초의 고려는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고려와 후백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잔인한 시대에 용맹하고 노련한 견훤은 끊임없이 고려의 심장을 겨누었고 새로 건국된 고려를 이끄는 왕건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천하통일의 대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왕국의 싸움을 넘어 누가 백성의 민심을 얻고 정통성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명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세 번째 막을 올리며 고려와 후백제가 펼친 사만의 패권 전쟁, 왕건과 견훤이라는 두 거인의 숨막히는 지략 대결,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운명을 결정할 피의 서막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합니다. 새로운 천하를 얻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918년 왕건은 송악을 수도로 삼아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일찌감치 왕건보다 앞서 후백제를 건국하고 기반을 다진 견훤이 버티고 있었고, 동남쪽에는 천년의 역사를 잃고 비참하게 쇠락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왕국이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진정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왕건의 고려는 건국 초였기에 아직 견고한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형국이었습니다. 이 삼국 구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단연 견훤의 후백제였습니다. 견훤은 탁월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미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 유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옛 백제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습니다. 후백제는 신라 구주 중 6주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최대 판도를 자랑했고 사실상 신라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비옥한 곡창지대로 견훤은 이 지역의 경제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새로 건국된 고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은 건국 초기 고려의 불안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견훤과의 전면전보다는 내부 안정과 민심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왕건은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고 사성 정책을 통해 호족들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무력으로 백성들을 압도하려 했던 견훤과는 대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수세적인 입장만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반이었던 해상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왕건은 해상교통의 요지인 금성, 현 나주 지역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의 배후를 견제하고 보급로를 위협했습니다. 후백제의 호남 곡창지대와 육상 교통로를 끊는 이 전략은 견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왕건은 직접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안을 오가며 해상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견훤은 왕건의 이러한 해상 전략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909년부터 912년까지 견훤은 나주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왕건과 여러 차례 격돌했습니다. 특히 나주는 후백제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므로 견훤은 왕건과의 이 해상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견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견훤은 이러한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927년 견훤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수도 금성, 현 경주를 침략했습니다. 신라의 경혜왕은 견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포석정에서 연회를 즐기던 중 견훤의 군대에 붙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견훤은 신라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고 허수아비 왕으로 경순왕을 즉위시키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은 서둘러 정예 부대를 이끌고 신라를 도우러 출병했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군대는 공산, 현 대구 팔공산 부근에서 대규모로 충돌했습니다. 이 전투는 후삼국 통일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비극적인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왕건은 견훤의 후백제군에 대패했고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때 왕건의 충신 신순겸은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여 왕건이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공산 전투는 왕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기억이자 견훤의 막강한 군사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려군은 장수 8명을 포함한 수많은 병사를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왕건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견훤은 공산 전투의 승리로 잠시 후삼국 시대의 패권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이 패배를 통해 큰 교훈을 얻고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장수들을 기리고 민심을 수습하며 다시 한번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왕건과 견훤 두 거인의 대결은 이제 막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건국 초 고려의 위기는 공산 전투의 대패로 더욱 심화되었지만 왕건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민심과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견훤은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후삼국 시대의 패권을 움켜쥐었지만 그의 무리한 신라 공격과 잔혹한 통치는 점차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왕의 서로 다른 통치 철학과 전략이 빚어낸 이 치열한 패권 전쟁은 앞으로 후삼국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고려와 후백제라는 두 거대 세력의 충돌은 한반도에 피비린내 나는 통일전쟁의 서막을 열었으며 이는 누가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건국신화, 호족의 시대 칼을 든 왕건, 새로운 천하를 열다. 다음 4부에서는 공산 전투의 패배 이후 왕건이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고 민심을 얻는 전략으로 후백제에 맞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지, 그리고 고창 전투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과정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